임목은 천간에 양간의 글자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 양간의 글자가 갑, 병, 무, 경, 임만, 임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임목. 이렇게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임인만 임목을 올 수 있다. 5개 나왔죠? 지지 글자마다 5개씩 천간이 올 수 있다고 했죠? 간지로 올 수 있는 거. 봐봐. 갑인. 갑인. 자, 목. 이거는 그냥 목목이잖아. 그죠? 비견이지? 갑인 자체가 비견이에요. 이 임목을. 지지, 이러면 그냥 한 몸인 거야. 이게 그냥 나야, 나. 그러니까 이런 갑인 일주라든지 뭐 다른 기둥의 갑인을 갖고 있는 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말 뭐야?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자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뭐 약간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고 내 거 내가 하려는 기질이 강하고, 그래서 뭐 이 안에 이 사람이 갑인 일주가 무병갑 들고 있는 이 지장간 안에 병화가 이 사람한테는, 자, 병화 뭐예요? 십신으로 목생화 하고 있죠. 목생화 하니까 뭐예요? 식신이지. 식신. 그러니까 이 임목의 작용이 갑인 일주한테는 이 지장간 안에 병화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 비견과 식신의 작용에 의한 어떤 일인 거야. 병화를 보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되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과 사람과 관련된 일, 그런 게 관련된 일을 바라고 있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같은 경우. 식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일주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병화가 의미가 다 다르죠. 의미가 다 다르잖아. 병화한테 병화는 비견이고, 갑목한테 병화는 식신이고, 무토한테 병화는 인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한테 병화는 화극금? 관성이지, 관성. 그죠? 그 다음에 수국화? 재성이지. 그러니까 이 천간 글자마다 이 임목 하나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죠? 특성이 다 달라지죠? 그러면 일단 갑인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을 깔고 있으면서, 자, 이런 비견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꼭 안 좋을 것이다라고 꼭 얘기가 나오잖아요. 항상 간여지동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 궁이 별로 안 좋고 배우자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좀 틀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100% 그렇게 다 대입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겠지. 비견이니까. 갖다 대입할 때 이제 이거를 갖다, 이 갑목이라는 일간 자체가 내 배우자궁에 임목을 딱 깔고 있으면서 무슨 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은 본인 위주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본인만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실제로 본인 위주의 생각을 하긴 해요.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가정에 들어가면 나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되고, 이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도. 그러면 갑인을 일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 남편이 갑인일주야, 부인 입장에서 내가 명리 공부해갖고 이제 내 남편 갑인일주구나, 이게 그거야. 실제로 내 아들이 갑인일주예요. 갑인일주에 인성도 잔뜩 갖고 있고 막 이래. 알고 보면 집밖에 몰라. 거기다가 천간에 정제에 합하고 있어갖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아주 그런 짠돌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거를, 그러면 나는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거기다가 사주를 배운 사람 입장이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얘가 진짜로 만약에 결혼을 하면 부인이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걸 좀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내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의 여자애들을 힘들게 하는 남자가 됐으면 싫은 거야. 그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요리하지? 막 이래갖고 내가 별 방법을 다 쓰면서 항상 그 요법을 쓰고 있어요. 내가 절대 엄마를 사랑해 이런 말을 절대 안 쓰는 애인데 어떤 빌미로 계속 사랑해란 말을 쓰게 했어. 그래서 막 카톡 같은 거 할 때도 할 말 없어? 그러면 왜 일부러 얘기하는 거잖아. 만약에 10만 원 가불해달래. 할 말 없어? 이렇게 할 말 없어? 그러면 바로 사랑해 팍 나와. 그랬다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할 때는 몰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애가 되면 안 되겠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의도적으로 엄마의 입장에서 여자의 이 심리를 심어주는 거야. 그것 또한 내가 알고 대처하는 거잖아. 요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저 애가 그런 성향을 조금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를 내가 뭘로 줄 수 있지? 그러면 그럴 때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서운해 할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돈 막 너무너무 짠돌이처럼 막 그럴 때 먹을 거를 사왔는데 지 누나가 있는데 또 우리 일화를 지 누나가 있는데 지 방에서 몰래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근데 이 비견을 갖고 있는 이 갑인일주 생각이 머릿속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게 왜 기분이 나쁜데?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러면은 그 논리적인 거를 반박을 못 해요. 맞는데? 그건 맞잖아, 근데. 그러면 뒤에서 옆에서 생각하니까 그럼 서운해한 우리 딸이 문제일까? 근데 아니거든 또. 서운해하는 건 맞거든. 같이 있으니까. 나는 서울에서 이제 일한다고 별로 없고 지 둘이 같이 사니까. 그러면 둘이 있으면 서운할 거 아니야, 만약에. 당연히 서운한 건 맞는데 제 애가 말한 것도 틀리진 않는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그냥 내가 지도 지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 이러거든. 사 먹으라 그래. 그럼 근데 이게 그 누나 입장에서는 지 돈 주고 사 먹어도 꼭 동생 거 하나 좀 띄워 놓거든.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 머리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왜냐면 이 비견을 딱 갖고 있는 집밖에 거기다가 돈 기토랑 이렇게 딱 천간에 정제랑 하고 집착을 돈 막 10원도 진짜 10,000원 써야 돼? 그러면은 진짜 딱 10,000원만 1,000원 오버시키면 안 되고 아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걸 쓰는 거지. 그렇긴 하다. 근데 네 말이 틀리진 않더라. 근데 그건 맞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만 살아갖고는 너도 반대로 근데 내가 역작용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너는 안 서운할 것 같아? 안 서운할 것 같아. 그게 안 먹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역작용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사람을 조금은 배려해서 생각해주는 그 마음 하나로
상대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게 네가 좋은 행복감을 준 거다. 그래서 네가 해주는 그 말 한마디,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행복감을 엄마한테 준 거다. 그래서 엎드려 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라고 막,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딱 생길 때마다 저걸 어떻게 요걸 돌리지? 그러니까 왜, 너는 막 이래버리면 이제 애가 확, 비경 갖고 자존심, 지 막 건드리면 훅 올라오거든.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처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집에 돌아가서 내 남편이 갑인인주야. 그러면 대처 방법을 달리하면 돼. 내가 대처 방법을 달리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봤을 때 화내지 않고 바뀌는 방법. 뭔지 알겠죠? 얘기하다 좀 샜지만, 왜냐면 이게 실전 사례라서. 왜? 비견을 갖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부리는 고집이, 실제로 그 사람이 부리는 자존심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리는 그 꼬라지가 알고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지 않거든.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계속 알게 해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병인 보자. 이게 간지 기둥으로 어디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특성이 내가 일주가 아니어도 갖고 있으면 있는 거야. 만약 기둥 자체로 어딘가에 내 기둥 중에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내 기둥의 기운을, 내 기둥이 내가 아니야. 나지. 내 성향을 찾을 때는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관점이나 육신의 관점으로 남을 찾아갈 때 그냥 대입해서 풀이해 가는 거지. 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인은 뭐예요? 목생화, 편인. 인성을 지지에 깔고 있으면서 12운성으로 보면은 병인생이라 그래서 생지를 깔고 있는 일주예요. 생. 좋죠. 자,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햇빛이 그냥 쫙 비치고, 그죠? 나무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생궁을 밝겠죠. 사람 자체가 밝고 꾸밈이 없어. 병인 일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끈해. 왜냐면 갑인, 병인 이런 거 봐봐요. 양양으로 다 큰 양양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밝고, 이게 뭐라 그래? 편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인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얘기했지. 생각이 깊고 뭐 함에도 병화일간이라서 이 편인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꼬지는 않아. 이 병인 일주 자체가. 편인을 인목으로 갖고 있으면서 병화일간이니까 공부 잘하겠죠? 이게 생궁을 갖고 있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12신살 배울 때는 학당귀인이거든. 학당귀인이라는 거는 공부와 연관이 돼 있고 학원업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궁 자체가, 생지 자체가 학당귀인인데, 여기서 편인. 또 신살로 보면은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문곡기인이라 그래갖고, 이 공부와 관련된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문곡기인, 학당기인, 거기다 편인이잖아. 공부 잘하겠죠. 그때 갑자 얘기했듯이 조금 달라요. 갑자랑. 공부도 잘할 거고. 이 사람이, 자, 지장간에 무, 병, 갑을 갖고 있죠. 화생토해서 식신이고, 비견이고, 편인이고. 그죠? 인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글씨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일주가 인비식 구조인지 식재관 구조인지 뭐 관인식 구조인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애초에 타고남 자체에는 인비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인성과 비견과 식신을 갖고 있죠. 그럼 지장간 안에서도 좀 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견도 갖고 있으니까
비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애초에 들고 있고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타고난, 나 같은 경우 내가 얘기했잖아. 개미가 정을기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재성이고 식이고 관성이고, 비록 7살이긴 하나 식재관 갖고 있지. 식재관. 그러니까 내가 식재관을 갖고 있는 이 개미 일주 자체 하나만 봐도 식재관 구조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아, 벌어먹고 사는 거는 스스로는 못한 사람 아니겠구나. 그냥 이 일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일주만 보고도 식재관 구조로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병인 일주, 생궁을 갖고 있으면서 편인을 깔고 있고, 사람은 병화일간인 이때 화일간의 특성 같이 다 대입해보면 어때요? 밝을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은. 나무를 계속 비추면서. 그러니까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어때? 사람들을 다 비추고 싶어 하는 거잖아.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거기다 학당기인, 문곡기인 막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가르치는 업을 해도 되겠죠. 선생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자, 뒤에 좀 빠르게 가자, 이제. 무인. 뭐예요? 목극토. 그럼 뭐예요? 십성. 편관. 양양 같은 음양이니까 편관이죠? 같은 화토 동법에 의해서 병인일주랑 무인일주 같은 생궁을 갖고 있고, 왜? 화토 동법이니까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12운성 기초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병인이 생궁을 갖고 있고 무인도 생궁을 갖고 있는, 같은 생궁을 갖고 있는데 밑에 지지에 깔은 글자 때문에 특성이 달라지죠? 얘는 편인이고 얘는 편관이잖아. 무토한테는 인목이 편관이지. 그죠? 그래서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인목이 나한테 편관은 배우자 궁에 편관 칠사를 갖고 있는 일주, 명예를 중요시할 거고, 뭔가 힘든 일을 좀 겪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도 봐봐. 무병갑, 비견해, 화생토 하니까는 편인해, 간목 편관해, 살인상생하고 있는 사람이네. 그죠? 관인비 구조잖아. 관인비 구조지. 그죠? 뭔가 배운 게 학문이 돼서 써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에 인성과 관성을 편관 칠사를 갖고 있잖아. 근데 편관, 편인 글자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좀 보살펴야 되는 일에 직업을 좀 써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관인비 구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를 써서 다른 사람을 일종의 뭐야? 우리 이것도 되죠. 활인업. 배운 걸로 활인을 쓰는 사람. 그래서 무인일주, 활인업에 좀 종사를 안에 보면은 이 풀이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지? 경인. 뭐예요? 아니지. 재성. 무슨 재성? 편재. 자, 경인 일주는 지지에 편재를 깔고 있어요. 편재 깔고 있으면서 경인 일주는 나중에 12운성으로 보면 절지야, 절지. 절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절궁 갖고, 절지 갖고 있는 일주 4개 있는데, 절지가 참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보면은 삶의 애로사항. 이렇게 모든 걸 다 대입해 보면은 막 절지를 갖고 있는 일주들은 뭔가 끊어지고 다시 만나고 끊어지고 다시 만나고 인간관계, 돈, 모든 게 전부 끊어지는 일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자기가 겪는 일주야. 경인 일주가. 근데 편재를, 만약에 남명이야. 그러면은 편재를 깔고 있다면은 부인이겠죠. 부인인데 무슨 지야? 절지잖아. 그지?
그러면 부인과의 관계에서 유정, 무정 하면은 조금 힘들겠다. 남명 입장에서 부인이 버겁겠다. 약간 버겁겠다. 왜? 편제인데 이 안에 또 간목이 들어있잖아. 그죠? 간목이 들어있는데 이 간목이 띡 천간에 올라서 부인의 동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부인의 동태를. 그럼 이 간목은, 이 사람한테 부인은 간목은 록이야, 록. 로광, 쇠할 때 같은 일주에 같은 목에 양간의 목을 갖고 있으면 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금 하나의 입장에서 이 남명이면 이 사람이 일간이 이 사람이 나잖아, 나. 만약에 이 남자가 내가 부인을 보고 있으면 부인이 갑인 록으로 앉아 있는 강한 부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강한 부인. 돈은 잘 벌겠지. 만약에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인 또한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경금일주는. 만날 것이다. 왜? 간목이 앉아있는 동태가, 재성이 앉아있는 동태가 그렇다. 이해됐죠? 나중에 리플레이 돌려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풀이를 했는지. 그러면 경인일주 절지는 능력 있는 부인, 괜찮은 부인을 만났으나 그 부인의 그 갑인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또 여기서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지? 부인이 그러면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면서 주체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역으로 이 경금이 힘들겠지. 이해돼요? 이 부인이 그런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까 역으로 뭐라 그랬어? 내가 갑인일주 아들을 요리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살살살 요리했는데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이 이 부인을 요리하겠어? 힘들다고 생각하겠지. 명리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치? 힘들다고 생각하잖아. 버겁다고 생각할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이대로 살고 있는 경인일주를 내가 알고 있어서 또 대입이 확 되는데 이대로 살고 있어요. 버거운 부인을 못 이겨. 실제 부인의 동태도 갑인이야. 모양새가. 절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제일 약한 힘이. 12운성 중에 제일 약한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본인도 경금이긴 해. 그죠? 이 사람 만약에 남명이라고 치면은 이 사람 경금 자체도 본인이 경금이야. 본인 자체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성향은 약한 사람이 아닌 거야. 한데 절궁을 갖고 있고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부인이 금금목을 해야 되는데 금금목이 안 되는 거지. 왜? 목이 너무 크니 뵐 수가 없는 거야, 도끼로. 금금목이 안 되고 오히려 목극금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 목이 너무 크니까. 나는 명리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분석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수긍이 가게 되고 이해는 아주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만큼 겪고 명상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생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면은 만약에 친구 지간인데 친구 이렇게 둘레 이제 이렇게 한 명이 왔는데 친구 놔두고 저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먹고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혼자 사갖고 그러면 차라리 대놓고 먹지. 그러면 저 창고에 그러면 누가 그걸 봤어. 그럼 여기 봤으면 저 한 명한테 얘기하겠지. 야, 그거 뭐 몇 개 한다고 한 몇 개 더 와서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창고 들어가서 혼자 먹고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저 들은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 그랬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저 옆에 또 다른 한 명은 배고팠나 보지. 또 누군간 그럴 거고. 또 한 명, 뭐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치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동조한 사람 몇 명은 휩쓸려서 저 한 명이 혼자 창고 들어가서 몰래 밥 먹은 애가 될 거고, 그지? 동조 안 한 한 명은, 만약 그 중에 한 명이 동조를 안 했으면, 한 명이라도 동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그냥, 아유, 혼자, 뭐, 안에 가서 몰래 먹고 나왔더라. 막 이게 아니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응? 혼자 몰래 먹고 나왔어.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먹고 온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배고파서 먹은 게 맞거든? 그러면? 근데 돈이 없어서 한 개만 샀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근데 배는 고팠어. 그러니까 몰래 먹었을 수도 있잖아. 알고 보면. 그러면 배고팠나 보지? 라고 말한 한 명은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면 배고파서 몰래 먹었구나. 끝난 거잖아. 근데 말로 5명이 만약에 쑥떡쑥떡 됐으면 나중에 보지 않은, 그 모양을 보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해되죠?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혼자 몰래, 자기 혼자 몰래, 응? 진짜 치사스럽게 먹고 나온 사람. 그러면 어때? 뒤에서? 아우, 쟤는 인색하고 뭐하고 하면서 벌써 머리에 딱 심어지겠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 알고 보면. 상황적으로 볼 때. 알 수 없잖아. 특히나 우리 그때 얘기했지? 편인 가진 사람들이 꼴 때 조금 더 꽈요. 그럴 때.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면서 꼰단 말이야. 편인 가진 사람들 조금 내가 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 상황을 두고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섞어버려서 누구 한 명이 그걸 휩쓸리면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싹 싸잡아버리면은 그 말에서 싸잡은 사람도 반성을 해야 돼. 휩쓸린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는 거는 개인 한 명은 자기한테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합리화가 돼 있고 잘못이 없어. 자기 한 명은.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자기 머릿속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비록 잘못을 했음에도 인지가 부족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잘못했냐 안 했냐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었어. 그럼 맞잖아. 근데 반박을 못 한다니까. 응? 그러면 조금 인색했네 네가. 그럼 그게 왜 인색한 건데? 라고 얘기하면 그 애의 머릿속에는 그 인색했다는 행동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인지도가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작다는 거잖아. 가르쳐주면 되겠지. 그래도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걸로는 그래도 나눠 먹어줘야 네가 배품을 한 거고, 배품을 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대배품이 돌아올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네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들. 이해되죠? 사람 인간관계가 이래서 이 명리를 배워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머리 회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행동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이해해 버리려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찾아봐. 그래야 부부지간에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상담 사례에 들어오는 거 보면은 말로 표현 못하는 그 남자들, 말로 진짜 간슬게 다 빼듯이 말로 다 표현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자가 이제 잘 캐치를 하지만 속에만 품어두는 사람이 있다고. 속에만 생각하고 말로 경상도 말로 뭐 3마디면 된다. 요즘에 3마디로 어떻게 다 하냐고. 그죠? 먹자, 자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 3마디로.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아, 내 남편이 좀 살콩달콩한 사람이구나. 그것도 사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뚝뚝한 사람이구나. 속은 안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미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명리를 배운 내가 진짜 다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요리하고 저 사람한테 맞춰서 요리하고 이 사람한테 맞춰서 요리하고. 이미 할 건 해야지. 자, 이게 뭐예요?
수생목. 아니, 빨리 나와야지, 빨리. 수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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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생각할 때 수생목 나한테 나갔어. 근데 한 개 나갔지. 한 단계. 바로 식상 나오고. 그지? 식신. 이민일주 식신을 갖고 있는 일지의 식신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먹을 복은 갖고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그냥 봐주면 돼. 그죠? 수생목 해갖고 그럼 지장간에 무병갑이 편관 그죠? 편재의 식신 여기도 식재간 다 들어있네요. 능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냥 요것만 봐도 식재관 근데 편재 편관으로 갖고 있죠. 식신 안에 식재관이 딱 들어있어. 보이는 건 식신으로 먹을 복이 있고 뭐 하고 복도 많고 하지만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식재관은 편재 편관으로 재생사를 하고 있는 거지. 식신 생재 재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스케일이 작진 않겠다. 전체적인 스케일은. 그 다음에 힘든 일을 좀 겪어서 부딪히는 일이 생기겠지. 지장간만 들여다볼 때는. 그죠?